국회의장 이재명의 꼭두각시냐 이런 사설이 한국일보에 떴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설에 입법부 조정자 국회의장 놓고 꼭두각시 자임하는 후보들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대여섯 명 국회의장 후보들을 질타하는 사설이 지금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 후보들 누가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길래 지금 이런 꼭두각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단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서열 2위입니다. 그렇죠. 서열 2위라는 것은 의전 서열 2위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당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당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어느 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잘 협력해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게 국회의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회의장이 추미애, 조정석,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나왔습니다. 또 뭐 박지원도 나온다. 네, 박지원 의원도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약간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수당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추미애, 조정석, 우원식,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의 여러 가지의 협치를 잘해서 입법부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민주당의 사람입니다.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를 나가셔야지 국회의장에 나오시면 안 되죠. 네. 근데 국회의장에 나오신다고 하면서 나는 민주당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파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지원 의원님도 이거보다 약간 약하게 얘기는 하셨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도 여소야대에서 행정부를 패싱하고 처분적인 법률을 하겠다고 하는 입법부가 국회의장까지 나는 민주당의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과연 무엇인지 알까? 그런데 김진태 의장님은 항상 협치를 주장하셨어요. 네네. 근데 김진태 의장님도 민주당 그렇죠. 당적이었다 탈당하셨죠. 의장이시니까. 그런데 김진태 의장님까지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국회까지도 그냥 민주당의 전체로 소속으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지금 그 김진표 국회의장은 편파적 국회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경고장을 날렸고요. 실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민주당을 국회 점령군 정도로 오만한 세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추미애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협치가 아니고 민치다. 민주당이 다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중립무용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뭡니까?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사회개혁 가치동반자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의전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 이재명의 똘만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이런 개탄스러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참 실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뭐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다선 의원이 하고 있는데 최다선 의원 뭐 6선이 2명이고 5선도 여러 명인 상태에서 최근에 이재명이 이게 당 내에 선거하는 절차를 바꿨잖아요. 네. 이게 첫 번째 선거에서 다득표자 과반이 없으면은 다시 1등, 2등 같이 붙이는데 요때 이재명의 명심이 탁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눈치 본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 국가 의전 서열 순위 2위 대통령 다음인 사람이 이재명의 꼭두각시냐? 그럼 이재명은 의전 수위 1.5위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어느 다른 당이건 간에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대리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 나는 아무 의지가 없어. 나는 민주당에 나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에 따라서만 하겠어라고 한다면 국회의장까지 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다 추미애, 조정석, 우원식, 정성호 의원, 물론 박지원 의원님도 약간 결은 다르지만 결국은 난 민주당의 편을 들겠어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국회 점령군 그리고 이재명의 꼭두각시 이런 국회의장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지난 총선 때에 민주당보다 딱 한 석이라도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반까지는 뭐 언감생신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1당은 반드시 되기를 참 바라면서 정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또 후보님들 그리고 또 자유우파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투표를 해 주셨는데 그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던 국민의힘 정말 혁신이 뭡니까? 자기의 가죽을 벗기면서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어떤 자기 반성이 있어야 다시 한번 또 국회에 또 과반 또 일당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이란 것은 이 바람 같아서 한쪽으로 동풍이 불다가 어느 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람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파이팅 정신을 가지고 정말 투쟁의 어떤 철저한 어떤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의힘 당선자분들의 선전을 저희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사실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는 걸 보면은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조국 특검, 뭐 무슨 특검 모든 거 특검 통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 방탄 특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대체 박찬대 의원 왜 이런 겁니까?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검경 수사권을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결국은 검찰과 경찰을 분리를 하고 그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정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제대로 된 수사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 완성했다고 화도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을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가? 예.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 씨 입시 비리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하겠다. 이게 특검을 할 일인가요? 아니, 전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특검을 할 일인가요? 이미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특검한다고만 하나가 남아 있긴 합니다. 조국 대표 아드님 수사가 아직까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조민 씨 것까지 한다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소했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검사를 조지기 위해서 특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인의 어떤 일반적인 마인드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보여주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딸의 조민 씨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재판들이라든지 수사가 정치적이었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특히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경찰과 똑같은 검찰과 똑같은 법원의 재판과 수사를 받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안 받지만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거의 재판을 받고, 그럼 그게 잘못됐다면 조민 씨는 특검을 받습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저는 조민 특검이 아니고 조국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국 특검, 나아가 문재인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뭐 했습니까? 송초로 문재인의 30년 즉위, 문재인의 꿈이 뭡니까? 30년 즉위가 배지 한번 달아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 우리 그 지방선거 때에 송초로 민주당 울산 선거 후보자가 나와서 울산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의 당시 울산 시장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당 대표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장 박는 날 김기현 대표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뒤에 알고 봤더니만 청와대 그때 민정수석인 조국이 수사 하명을 했고 그 하명을 당시 울산경찰청장 황운하가 받아가지고 낼름 네 하명 수명 이러면서 해서 그렇게 했고 결국 문재인의 친구가 송철호가 당선됐고 김기현 시장이 낙선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자체도 못했고 1심 법원에서 지금 일부 하급 관련되는 사람들이 지금 유죄 판결이 나는 과정에서 황운하도 실형 3년을 선고받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굉장히 신사적이죠. 네. 신사적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신사적입니까? 웰빙적입니까? 저는 신사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신사적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에는 같이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공격적이라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한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까지 됐어요. 그런데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저는 좀 궁금해요. 징역 3년형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제 3당이죠. 예. 3당의 원내대표다. 원내대표예요. 그것도 민주당에 있으면서 앞으로 국회의원에 안 나간다라고 해놓고 탈당하더니만 홀라당 가가지고 조국당에 가가지고 당선됐고 참 그래놓고는 또 원내대표까지 한다? 참 대한민국을 쫄로 봅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그 특검은 항상 본인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특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김민정 교수님이 그럼 그 특검 같이 받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특검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검을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본인들이 특검을 원한다면 그러면은 본인들도 특검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게 검찰이 협치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우리나라의 검찰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 예. 검찰 없애야죠. 네. 특검만 맨날 하려면 그때마다 특검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지들 말하는 좋아하는 공수처를 하든가 네. 아니면은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설 특검 1호로 해가지고 한번 하든가. 참 저는 박차인데 박차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특검 만능론,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남녀 우리가 뭐 구분한다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김민전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당 옛날에 국민의당 쪽에서도 일도 하시고 정치에 또 나름 일가견이 있으셨는데 또 당선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또 국회의원 예비 국회의원인 거죠. 당선자님? 당선인으로 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떤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저 또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점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들 정말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놀러만 다니지 말고. 뭐 엊그제도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간다고 정신이 없던데 그 대부분 사실 민주당이긴 하더라고요. 네, 특이. 네, 특이에 다 민주당이긴 하더라고. 거기에 국민의힘 한 분씩 이렇게 끼어 있는 정도인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핫한 뉴스가 민정수석실. 네. 예, 용산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어제 또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시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이 민정수석실 새로 부활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일단 이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공약을 하셨을 때에는 사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그런 그 목적과 달리 사정기관의 역할을 많이 그렇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일반인들에 대한 사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원래는 정무수석실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못 듣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걱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하셨어요. 그때도 이제 민정수석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고, 하지만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사정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법률수석실과 그리고 공직기강 수석실을 넣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듣겠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민정수석실의 부활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건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약속은 사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정을 뺀 민정수석실이라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정이란 게 civil affair, 그러니까 국민들의 실정, 국민의 실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그 삶에 대한 애환과 목소리를 잘 듣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것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런 부분이 크게 있는데, 어쨌든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께서 왜 없앴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 전에 사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민정수석들이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이 누구예요? 노무현의 민정수석이었고, 조국이 누구야? 문재인의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그 조국이 뭐 또 뭐 안 하네 뭐네 검찰 개혁에 하나 해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우파를 잡아넣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비판적 어떤 그 고려, 그 반성적 고려에서 그 어떤 그 청와대의 압박을 받았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 대통령 돼도 저딴 식으로는 안 해라고 하면서 없앴던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없애고 봤더니만 그런 사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잘못됐지만, 이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이 부분은 이게 좀 필요하구나, 이런 어떤 그 체감을 하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신설 내지 부활하신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의 어떤 민정수석실의 역할, 또 어떤 식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셨던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됐으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 취임을 하셨을 때 용산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작은 정부. 네, 작은 정부. 예, 왜냐하면 필요 없는 비서실 같은 경우는 없다.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없으셨고 저희가 6수석실밖에 없었어요. 6수석실이라고 해봤자 거의 진짜 최소한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정부로도 굉장히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총선을 지나면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그렇죠. 바뀌셨다. 소통의 필요성을 것들이. 느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셨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보시면 공직기강실 그리고 법률비서관실이에요. 그 얘기는 사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무라든지 민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용산에 있는 수석실을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이라든지 공직에 대한 기강을 세우겠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사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예를 들면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실은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직기강실 같은 경우는 약간 검찰 같은 느낌인 것이고 법률비서관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법률을 해석하는 변호사 그렇죠. 같은 네. 느낌인 거죠.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민정의 말씀까지 들은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소통이 합니다. 되고 네. 시너지 효과도 네네. 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쭈니님 와 변호사님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하셨구나 네, 했는데 근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멜콩 TV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점 마크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양한 특히 우리 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 솔로몬의 선택 때부터 해서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고 또 대한민국에 또 내노라 하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시다가 또 지금은 또 로스쿨 교수님으로 또 그 사이에는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또 근무를 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추신 분입니다. 참 사실 이런 분이 이번 총선에서 또 용산 여의도로 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참 바람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대신에 우리 멸콩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동안의 지혜 또 막점 마크의 사정을 네. 말씀해 주시니까 속 시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쭈니님 서로 뭉쳐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 또 그 생각이 있고요. 우리 댓글에 또 서로 뭐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다른 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저희 방송에 또 방송 주제에 또 집중해서 또 그 주제 자체에 대해서 댓글을 또 달아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그 댓글 주옥 같은 댓글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영님, 최남희 변호사님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티얼스님 대단하세요. 최단비 변호사님이십니다. 네네. 네. 그래요. 또 다가오는 내일이죠. 네. 5월 9일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주년이 되시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담화를 발표하시고 기자들과 국민의 대표인 기자들과 1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내일 그 준비가 됐고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측 한번 해주시죠. 일단 오늘 그러니까 언론을 다 보면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게 어떠한 질문도 다 받겠다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질문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궁금한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은 최상병 특검과 그렇죠. 여사님 특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제가 홍보수석실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모든 이러한 언론 인터뷰와 관련된 것들은 대통령님께서 거의 다 직접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담화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국민들에 대해서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걱정을 불식시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 1시간이 굉장히 좀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더 좋은 담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모들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듣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달변이시고 네. 다변이셔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보다 말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없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준비하실 때는 주위에 있는 참모들 또 각계각층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 속의 공통분모를 또 윤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총선 이후에 수세 아닙니까? 네. 그 민주당이 계속 찔러오는데 계속 이 창을 막는데 급급했다고 하면은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국민들한테 던져준다라고 하면은 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체적인 어떤 전국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검찰총장 하실 때부터 그냥 이렇게 직진하시는 스타일이시죠.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도 총선 전에 굳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진정성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면 그럼 국민들도 대통령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달변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들으시고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주신다면 그렇다면 수세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더 많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당선되실 때는 그래도 40% 후반까지 당선했기 때문에 국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신 이후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30% 미만으로도 왔던 그런 뼈아픈 어떤 그 경험이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등하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도 반등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윤 대통령이 걸어온 그 길은 지난번에 2년 전에 윤 대통령을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른바 반성적 고려로서 외교, 북한과 중국의 일방적인으로 굴종적인 외교를 바꾸고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공고히 하라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최 변호사님께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그 일하실 때 윤 대통령이 저런 분이구나 느꼈던 그런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 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대통령님께서는 굉장히 소탈하세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행정관들이랑 다 행정관들을 돌아가면서 밥을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차례 밥을 먹었어요. 한 7명, 8명? 대통령님이랑 저희 비서실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의 예전에 뭐 대학교 때 얘기 아니면은 뭐 이러한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굉장히 소탈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확실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전문가들로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하는 것 이유도 전문가들이 해야지 국가를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지만 대통령 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는 분이고 그 밀고 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그런 불통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40% 이상을 받았던 그러한 여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대통령 될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서 힘을 좀 더 실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 변호사님이 또 용산에 계시면서 직접 만나본 윤석열이란 존재가 어떤지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윤 대통령의 스타일 또 읽을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본인의 어떤 뚝심, 좋은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그 총선에 나타난 민심도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그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자유우파에 대한 지지도 다시 한번 결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이제 또 중도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멜콩 TV 시청자 여러분 댓글에 나타난 그 댓글 민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나 우리 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또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 그리고 또 3년 뒤에 자유우파 정권의 재창출 이게 지금 시상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인 정부적 감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